예,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브이로그를 한번 찍고 있는데요. 좀 전까지는 그 북투브로 해서 피프티 피플이라는 책에 대한 북투브 하나 올렸고요. 이제는 제가 뭐 주식쟁이니까 주식에 관한 이야기 한번 올리기 위해서 다시 동영상을 켜보았습니다.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좀 전까지는 북튜브를 찍었고요. 이제는 다시 우리 본업인 이제 주식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기 위해서 찍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브이로그라는 이제 유튜브 채널이 있잖아요. 이 채널을 이제 운영하면서 제가 진짜 하고 싶은 건 여행 간 거, 맛집 간 거, 호텔 간 거, 이렇게 책 토크 이런 걸 하고 싶은데 이런 것만 올리면 아마 아무도 안 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주식 올리는 거는 미끼 상품이고,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이제 다른 책 읽는 거 좋아하고 여행 가는 거 좋아하고 뭐 산에 갔던 이야기 이런 걸 올리고 싶은데, 그것만 올리면 아무도 안 보실 것 같아서 이제 미끼로 주식 이야기를 올리려고 합니다. 그럼 화면 보면서 미끼 상품만 한번 보세요. 근데 사실 여러분은 미끼 상품만 좋아하실 것 같은데, 글쎄요, 저는 그 미끼 상품인 거보다는 이게 더 좋은데 어떡하죠? 그러면 뭐 타협을 해야죠. 제가 진짜 좋아하는 소식책 있는 거는 미끼로 하나씩 올리고, 이거 있죠? 오늘 좀 전까지 올렸던 겁니다. 요거 이런 거는 미끼 상품으로 올리고, 오늘은 주식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어떤 지점에서 좀 연계되는 부분도 있어요. 제가 이 책의 독후감을 좀 전까지 한 30분 동안 찍었는데, 제가 하고 싶었던 거는 이제 언어 구조론이라고 있거든요. 언어의 사회적 용법이라는 건데, 우리 사회의 많은 갈등이 같은 언어를 어떻게 이해했는지에 대해서 많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병원을 가면은 왠지 좀 병원만의 그런 분위기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뭐 교도소 가보신 분도 많이 안 계시고 저도 안 가봤지만, 뭐 교도소를 갔다면은 교도소에서 느낄 수 있는 분위기 같은 게 있을 거예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하는 언어라는 거는 그 단어 자체보다 그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따라서 단어는 가변적이라는 거예요, 그 뜻이.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 어떻게 실천하고 어떠한 용법에 따라 이해되는지에 따라서, 그리고 언어라는 거는 비언어적인 이해도 함께 그 반영이 되었을 때 정확한 언어를 배울 수가 있는데, 그 언어에서 많은 이제 오해가 생길 수도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제가 그 2015년 보이시죠? 2015년 5월 15일 날 이제 풀무원에 대해서 그 야스에 대해서 쓴 이 글이에요. 이 글은 이것도 한 내용이 좀 7, 8페이지 되는 것 같은데, 이 내용을 이제 끝까지 쭉 다 읽어보시면은 1번을 제가 얘기하고 했던 게 아니라는 걸 알 겁니다. 풀무원 어닝쇼크 손절해라, 야스 어닝쇼크 손절해라 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게 4번부터 쭉 나와요. 분기 이익 모멘텀이 정석일까? 아니라는 얘기죠. 펀드 매니저는 긴 호흡을 하고 있다. 우리는 이 얘기 내가 왜 했겠어요? 펀드 매니저처럼 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5월 1일 실적이 개판이니까 주가가 폭락하면 기관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 홀딩 한다는 거죠. 산업 사이클을 잘 이해하고 투자하면 된다. 조소가 필요한 사람과 우유만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냐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내용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원하는 거는 홀딩인데, 요 부분만 이제 딱 보고 보면 이제 손절해라, 이제 이런 것처럼 보여가지고, 제가 이 다음 거를 보시면은 이게 뭐가 있다. 제가 생각했던 거와 너무 좀 다르게 이제 이해를 했기 때문에 제가 어디 갔나요 이게? 예, 요렇게 이제 올렸습니다. 그 택배 맹붕이라는 유명한 짤인데요. 예, 성인용품 이제 모르게 잘 포장해 달라 했다. 이거 찍어버렸어요. 그게. 그러면은
서로 간의 의사소통에 많은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우리가 좀 지양해야 되지 않겠냐. 서로 우리가 제가 지난번 특강에도 그 얘기를 좀 말씀드렸는데 재테크라는 기술적인 부분만 갖고 얘기할 게 아니라 철학적인 부분도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그런 부분을 갖고 이제 좀 말씀드리겠고요. 또 풀무원은 제가 이제 블로그 있잖아요. 풀무원 보시면 풀무원을 제가 그때 올린 시점이 3월 22일이거든요. 3월 22일. 그러니까 풀무원 같은 경우도 3월 20일이면 이때잖아요. 3월 22일. 이때니까 제가 유튜브 동영상 올리고 난 다음에 이걸 샀었던 분은 거의 손해를 안 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 제가 이제 그 올린 거를 보고 막 사람들이 어떤 거를 이제 올렸냐면은 제가 캡슐 했어요. 이게 같이 한번 이제 어떤 유튜브 보니까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댓글 읽기라는 건데 이걸 쭉 읽어보시면은 뭐 투자는 자신의 목이고 누구 욕하겠어요. 아니 이 앞에 거 봐야겠네요. 바닥에서 40%는 오른 종목을 공개 석상에서 자신있게 추천. 제가 자신있게 추천했답니다. 매집 단가는 10,000원 이하에서 10% 이상 이익 실현. 제가 10% 먹기 위해서 이거를 추천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 공개 강의 듣고 올려 매수한 사람은 평단가가 12,000원에서 13,000원. 이게 맞지 않냐라고 자기가 인식하고 있는 말을 이제 쓰고 있는데 자신의 인식하고 있는 자신의 한계 이 정도의 마인드로 이제 이분은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쭉 해놓고 뭐 제가 얘기했던 요약을 이렇게 세 가지 요약했어요. 한 방울이 닮아라 부산 투자 틀렸다 한 방이다 미순 물방울 해라 품을 추천하고 이게 그래 놓고 김 대표 저를 말하는 거죠. 이익 실현 축하합니다라고 했는데 이 품은 주가를 보세요. 제가 이날 종가 4월 26일 이때 제가 발표했거든요. 이때 매수했는데 어떻게 마이너스 20%에서 30% 손실 날 수 있냐는 거예요. 진짜 샀다면 이때 샀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11,800원, 11,900원에 사신 분이 어떻게 20, 30% 손실이 났겠냐고요. 하나의 가정은 이때 딱 사는 거예요. 제일 고점에 사가지고 제일 저점에 팔고 난 다음에 저를 욕을 하는 거예요. 어디 이런 욕을. 제가 이제 오이다 보면은 이때 사서 이때 팔고 욕하고 이때 사서 이때 팔고 욕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동영상을 올린 거는 이때 올린 거거든요. 이때 3월 22일 날 이때 사서 지금까지 갖고 있었으면 이제 손해를 받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에 문제가 좀 있다. 우리는 여기서 많은 이제 문제가 발생한다. 이제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올렸던 야스 이것도 제가 이거 참 아니 나는 이거를 읽고 손절이라고 생각하실 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못 했는데 이거 이거 내가 보면 이 두 개밖에 안 읽어봤다. 이거 내용이 안 읽어봤다는 얘기예요. 요거 앞장도 두 개만 읽은 거예요. 이거 한번 볼까요? 뭐 야스 어닝 소크 손절 이렇게 소크가 나왔다. 따라서 이 정도라면 손절이 불가피해 보인다까지 읽으신 거예요. 요 밑에는 안 읽었고요, 그죠? 그러면 야스를 샀으면 진짜 손해를 받겠냐는 거예요. 아휴, 참. 야스를 제가 올린 게 1월 2일인가 그때 올렸어요. 1월 2일. 1월 2일이면 이때인가요? 1월 2일인가 3일. 이때 올렸어요. 이게 1월 2일 나올까? 1월 3일 이때 그러니까 14,800원에 제가 유튜브 계정에 올렸습니다. 14,800원대 올렸는데 23,000원까지 갔잖아요. 근데 이걸 갖고 또 손해봤다고 그러시는데 아이고 참 커피 한잔 마시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언제 요걸 하냐면은 쭉 갈 때까지 요거 하지 않다가 이때 사신 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버티다 손절하고 난 다음에 김 대표 수익 축하하네 뭐 이러시더라고요. 그 다시 또 올라가고 아유 이거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이렇게 해서 올리는 게 옳은 일인가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신세계 푸드도 이제 가장 최근에 추천한 건데 신세계 푸드도 제가 동영상 올린 거는 이때 올렸어요. 이때 5월 17일인가 이때. 근데 이것도 뭐 요것도 얼마 더 하실지 모르겠는데 아유 이게 주가가 안 가고 하면은 한번 알아보세요. 왜 이게 안 가고 있는지 이런 거를. 그러면은 뭐 저야 이제 뭐 투자 뭐 핵심 투자 아이디어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소설 좀 찾아보시면은 많은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뭐 독서 토론 모임도 엊그저께인가 그렇게 했었는데 이런 분들하고 이제 토론하다 보면은 참 세상을 좀 입체적으로 보지 못한다 이런 생각을 하게끔 하는 이제 생각이 되게끔 하는 분들 좀 많이 계시는데 제가 이런 얘기 또 하나 또 이건 뭐 어떻게 또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한번 또 내가 적어봤어요. 요거 있잖아요. 요즘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요즘 대기업들이 일감 몰아주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정부가 대기업 입감 몰아주기를 막겠다고 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이제 젊으신 분들 이 생각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기업이 기업 내부 직원 그 계열사끼리 입감 몰아주기를 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는 거에 대부분 동의를 하시겠죠, 그죠? 실전은 어떤지 보자고요. 보통은 어떤 대기업이 있고 그 대기업이 계열사한테 입감 몰아주기를 하는데 잘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제가 생각하는 건 대기업이 입감 몰아주기를 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대기업의 총수의 2세, 3세가 만든 뭐 비상장 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의 실적을 모아주기 위해서 하는 거는 문제가 있어요. 그건 규제해야죠, 그거 당연히. 그런 거는 문제가 있는데 A라는 대기업도 상장된 기업이고 B라는 기업도 계열사로 상장되어 있고 특별히 대주주의 지분이 크게 높거나 낮지 않다고 한다면은 그 계열사 간의 캡티브 마켓이라고 해서 그 계열사의 거래가 도대체 뭐가 잘못이 됐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자 해보세요. 대주주 갑이라고 있어요. 이 갑의 아들 을이 있어요. 그런데 갑이 만든 회사 A사는 상장사고 을이 만든 B사는 비상장사인데 A사가 B사에게 일감을 몰아준다? 잘못이죠. 잘못이에요. 잘못.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A사가 B사 갔는데 B사는 비상장사 아니라 상장사예요. 그리고 이 B사의 을의 지분이 낮다. 혹은 B사는 홀딩스의 자회사일 뿐이다. 그래도 A사가 B사에다가 뭐 내부 거래가 맞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게 문제가 되겠냐고요. 아유, 그런데 이거를 그냥 일반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냥 일감 몰아주기는 이제 문제가 있다. 정말 문제 됐다 그러면은 B사의 일감을 몰아줌으로 인해서 다른 C사라는 관계없는 회사에서 얻을 수 있는 마진율보다 현격히 높거나 그러면 문제가 되죠. 근데 그게 아니라 동일한 거나 유사한 정도라면은 이게 어떻게 밀감 몰아주기가 되냐 이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는지는 한번 왜 잘 생각해 보세요. 한번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지를. 그러면은 이제 한 점 더 나가 보겠습니다.
대기업 이가 몰아주기를 막아야 된다. 그래서 캡티브 마켓을 갖고 있는 거를 규제하겠다. 계열사인 대기업에 왜 하지 말고 중소기업에 맡겨라까지 생각하신다면은 너무나 정의로운 일인가요? 정의로운 일? 정의로운 일일까요? 정의로운 일? 그러면 제가 하나 더 제가 생각해 보시죠, 한번. 이 중소기업은 생판 모는 중소기업에 입감을 맡겨라고 할까요? 그렇게 생각들 하십니까? 대기업이 계열사에게 어떠한 걸 몰아주기를 하고 있는 거를 못하게 하고 중소기업에 맡겨라고 했는데 그 중소기업은 어떤 중소기업이냐는 거예요. 어떠한 이제 정치 세력과 일명치도 없고 하나도 관계없는 그러한 기존 중소기업에 맡기면은 정말 정의로운 세상이 되겠죠. 그죠? 그게 되겠습니까? 그게? 아휴, 그래서 제가 참 이러한 거를 잘 깨뜨려 보셔야 될 텐데 어떤 회사인지 또 거기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안 드리고요. 이러한 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해갖고 뭐 중소기업에게 맡겨라. 근데 그 중소기업들은 뭐 생긴 지 얼마 안 된 중소기업들이고 그 중소기업 대표이사는 뭐 유력 정치인과 많은 이제 어떤 관계 있는 분이고 그분들은 생긴 지 얼마 되자마자 뭐 대기업의 입감을 오히려 봐줄 수 있는 이런 참으로 참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나서 급성장한 일이 생기고 좀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네, 이까지 또 말씀을 드리고 그 신규 종목도 하나 좀 말씀을 드려야지 여러분이 또 좋아하실 것 같아가지고 그죠? 이거 우리 제 채널을 정말 책 읽는 것 때문에 오신 분이 얼마나 되겠어요? 대부분의 우리의 원래 목표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 우리 강의 때도 그런 말씀드렸는데 우리 좀 솔직해지자는 거예요. 우리 그 욕망에 대해서 그 욕망을 잘 통제를 한번 해보자 이런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 그거를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 우리는 욕심이 있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걸 인정해야지 왜 대기업 이가 몰아주기 규제를 통제하는 게 정의롭지 못할 수도 있는 건지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지. 우리가 성성설 있고 성악설이 있잖아요. 그 투자라는 거는 사회적 살아간다는 거는 사람은 성악설에 기반을 두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은 부패하기 마련이고 욕심을 부리기 마련이고 탐욕을 부리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뭐 앞에서는 정의로운 척, 뭐 뒤에서는 뭐 그 딴짓 하는 게 아니라 저는 뭐 돈 벌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솔직히 얘기하자는 거예요. 그거. 그리고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뭐 돈 더 잘 벌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좀 솔직해지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신규 발표 종목은 이제 JW 생명과학을 들고 나왔습니다. 어제 저희 투자 모임에서 한 젊고 아주 촉망받는 친구가 이 JW 생명과학의 말씀을 얘기 좀 했는데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너무나도 이 친구의 생각이 옳더라 싶어서 여러분한테 소개를 해주기 위해서 JW 생명과학을 들고 나왔습니다. 시총은 이제 3,959억으로 한 4천원 된다고 보면 되고요. 제가 제일 먼저 보는 게 다들 아시죠? 예, 실적을 보겠습니다. 매출액을 보시면은 1111억, 1200억, 1300억, 1400억, 1500억, 1600억. 어떻게 1100억, 1200억, 1300억, 1400억, 1500억, 1600억 이게 지난 5년 동안 단 한 번도 역성장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더더욱 늘어날 것 같고 내년, 내후년에는 더 늘어납니다. 이런 경우에는 퍼 10배 이상을 줘도 돼요. 성장하는 이런 회사가 많이 없거든요. 다음으로 매출만 늘어나냐면 영업이익을 보겠습니다. 140억, 180억, 216억, 230억, 230억, 300억, 400억, 470억. 역성장이라는 게 없는 회사입니다. 분기 실적은 어떤가? 분기 실적 보겠습니다. 390억, 360억, 400억, 390억, 406억. 지난 1분기가 406억 나와서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이죠. 다음은 영업이익입니다.
40억, 50억, 70억, 65억, 79억. 사상 최대 시장이 나온 게 맞죠? 영업이익 단에서도. 그러면 지배 당기 순이익. 보통 이제 지배와 비지배가 나눠지고 있으면은 이제 지배 당기 순이익을 보는데, 이거는 비지배가 없다 보니까 그냥 당기 순이익을 봐도 돼요. 30억, 31억, 52억, 46억, 59억. 1분기는 사상 최대 시장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연간으로 봐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이런 기업들은 물려도 괜찮아요. 물려도 시간만 버티면 올라갑니다. 그런데 실적이 꺾인 기업들은 이제 단타 치든지 그냥 뭐 생업이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성장하는 기업들은 그냥 들고 있으면 된다. 그러면 이 기업들은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은, 이제 뭐 하는 회사냐면은, 그 JW가 이제 중해라는 건 다들 아시죠? 중해에서 이제 주로 수액제를 이제 만들어 판매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의 이제 주가 차트를 한번 보면은, 이제 뭐 우리 같은 이제 가투자자들만 들어있는 종목에서 재미가 없어요, 주가가. 하지만 분명히 갈 수밖에 없을 거라는 겁니다. 제가 앞서 뭐 풀무원도 얘기하고 야수도 얘기했는데, 이 종목도 한번 가긴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이 회사가 영양수액을 유럽에 지금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12년 4월 글로벌 1위 수액, 그러니까 글로벌 1위죠. 수액 회사인 미국의 박스터라는 회사 관계자가 JW 생명과학을 당뇨공장 방문했다. 그리고 이 JW 생명과학은 이제 세계 국내 1위 기업이거든요. 투자하실 때 초보자들이라면은 어지간하면은 2, 3, 4등 하지 마시고 2등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회사는 그 수액 제조 국내 1위 회사예요. 이 회사가 만든 이 제품을 가지고 이제 유럽에 진출하게 되었는데, 이 유럽에 진출한 이게 판매가 잘 되면은 이제 매출이 더더욱 늘어날 거라는 건데, 이 뉴스 나온 게 올해 3월 27일이었어요. 그래서 이날이 3월 27일이잖아요. 이날이. 그래서 한번 이제 뉴스 때문에 한번 쭉 올라갔다가, 이게 뭐냐, 이게 뭐 잡주라면 그냥 날아갔을 텐데, 워낙 가치 투자자밖에 없다 보니까 한번 이제 조정을 이제 충분히 좀 한 두 달 반 정도 받았어요. 받아서 지금 뭐 제가 부담이 없는 게, 이 정도 가격대라면은 뭐 아무 좋은 회사라고 하더라도 따라 붙으면 안 되잖아요. 그냥 추격 매수하면 안 되는데, 동사는 이제 뭐 충분한 기간 조정도 받았고,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유럽 진출도 이제 이렇게 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괜찮을 것 같다 보이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증권사 리포터 같은 것도 한번 보시면은, 이제 증권 리포터를 활용할 때는 거기 밸류에이션은 보지 마세요. 그건 순다 뻥.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개병이라 그러면 좀 이미지가 좀 낮아 보이긴 하는데, 이 회사는 이제 그 팩터는 잘 설명하고 있거든요. 어차피 애널리스트들은 기자라고 보시면 돼요.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 애널리스트들은 자기 스스로 분석할 만한 능력이 별로 없는 분들이에요. 그냥 회사에서 불러주는 거를 이제 받아쓰기 하는 친구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친구들이 아마 이 얘기를 누가 했겠어요, 이거를. 이제 애널리스트가 이거를 자기가 집에서 누워 있다가 있는 얘기 했겠습니까? 회사에서 가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물어봤더니, 뭐 아시아권 최초로 이제 유럽 허가를 받아서, 아까 뉴스 본 거 있잖아요. 글로벌 1위 박스터사로부터 이제 품목 허가를 받고 납품하게 될 거다. 그 그리고 박스터부터 한국을 제외한 이제 회사부터 10년간 1조 규모의 독점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10년간 1조 규모의 독점 공급을 체결한 바 있다. 앞서 본 것처럼 이 회사의 매출액이 얼마였죠? 1년 매출액이? 이 정도였죠, 그죠? 이 정도. 그런데 지금 이 친구가 얘기한 게 뭡니까? 10조, 그러니까 1조를 10년간 받을 거다. 그러면 1년에 1000억씩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1000이 플러스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앞으로는. 그럼 회사의 사이즈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회사의 사이즈. 회사의 외형이 달라진다는 건데, 이 외형이 달라지면은 이제
뭐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매출 아닙니까? 매출이 더블로 늘어나면은 영업이익과 당기수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 시점은 어디냐 그러면 박스는 오는 2분기 말. 2분기 말이 지금은 오늘이 지금 6월 달이니까 6월 10 며칠이죠, 오늘이. 그럼 지금이에요. 이제 지금부터 유럽 시장에 판매 예정이다라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JW 생명과학의 2분기 실적도 그러니까 2분기부터 아까 한다면서요. 2분기부터. 그러면은 이제 1분기에는 아직 없었던 거잖아요, 이게. 유럽 진출한 게. 근데 2분기부터는 나온 다음에 2분기부터는 숫자가 달라질 거라는 겁니다. 작년까지는 얘 앞에 숫자가 잘 안 붙어 있었거든요. 403억 정도밖에 안 됐는데 보세요. 작년 1, 2, 3, 4분기 보면은 400억 넘어간 게 한 분기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올해는 이 유럽 수출이 붙어버리면은 406억, 420억, 440억, 420억 이렇게 한 20억에서 30억 정도 더 붙는 이게 신뢰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회사의 사이즈가 두 배로 아니면 두 배까지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늘어난다면은 회사의 그 주가 차트가 이렇게 있으면 안 돼요. 한 단계 또 올라가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지금은 뭐 여기를 돌파를 못하고 계속 이렇게 그 답답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아마 이 동영상을 올해 말에 한번 다시 봤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말에 보면은 제 말이 완전 뭐 개구라였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제 보시면 되고 또 나중에 또 이런 것도 수사에 한번 또 뭐 아 참 이 뭐라고 합니까 뭐 5월 15일 기술적 반등 이후 장중 이익 내가 이익 실현했나요? 5월 15일 밤에 손절에 대한 SN 참 상상력이 아까 제가 오전에 피프티 피플 작가처럼 이분도 한번 소설을 썼으면은 아마 베스트셀러가 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5월 16일 날 7% 추가 폭락 시작으로 물린 개미는 20, 30% 손해를 보고 예, 뭐 그리고 맨 밑에 보면은 김 대표 축하한다는데 아이고 제가 보고 뭐 김 대표를 한 것도 좀 웃기긴 하지만 아이고 그래서 제가 이거 지금 제가 물렸고 이거 물린 거 털어내려고 유튜브 좀 올리고 있나요 지금? 아이고 참 이런 거 볼 때마다 제 회의감이 듭니다. 이거 내가 무슨 감정짓을 지금 하고 있는지. 아니 뭐 제가 이게 찍은 이 동영상에 대해서 모두 다 동의를 안 해서 좋아요. 그러면 뭐 잘못된 부분이 있거나 사실관계 잘못 부분이 있다면은 사실관계를 얘기하셔야죠. 사실관계를. 저는 이제 이런 캔들 같은 걸 안 보는 사람인데, 뭐 제가 아예 안 본다는 게 아니라 제 투자 판단을 할 땐 쓰지 않는데 이런 걸 보면서 아 개미들이 이제 이게 음봉책에 나왔잖아. 그러면 흑산병이거든요. 더 추가 하락을 할 거라고 생각하겠구나 싶어서 샀다가 추가 하락을 하면은 이 친구들 이 정도 되면은 살려고 하겠지 싶으면 여기다 또 한 번 더 추가 매수 이런 식으로 상대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쓰긴 하지만 기본적인 투자 판단은 이런 거 갖고 판단 말이에요. 10년간 뭐 1조의 뭐 독점 계약을 체결 이게 중요한 팩터지. 왜 이런 걸 갖고 뭐 아이고 참 이런 분들하고는 그냥 긴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 이게. 이제 화면 다시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예전에 투자할 때 좀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분들을 설득을 하려고도 많이 노력해봤는데요. 지금 생각은 뭐냐면은 일단 그분들의 생각 바꿀 수가 없어요. 저는 그분들은 그분들의 생각은 딱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아무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이렇게 동영상 올리는 거는 참 아유 그거는 뭐 이제 얘기하기도 싫고요. 이제 그분들의 수준에 맞는 분들하고 지내면 되죠, 그죠? 그리고 저는 이제 저와 맞는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되는 거지. 이분들이 뭐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뭐 자신의 뭐 판단하기 뭐 좋은 걸로 이렇게
하시라고 하고 뭐 저는 저의 길을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브이로그는 그 JW 생명과학으로 이제 타이틀 잡고 이 동영상 찍는 어떤 분은 그렇게도 얘기하더라고요. 이거 왜 찍냐 그렇게 저희가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그거예요. 저는 그 제가 진짜 하고 싶은 거는 뭐 책 읽고 소설책 읽고 얘기하는 거라든지 뭐 맛집 간 이야기 이런 걸 하고 싶은데 그것만 하면 아무도 안 볼 것 같아서 그냥 미끼로 올리고 있는 거다. 근데 미끼만 쪽쪽쪽 먹고 가도 괜찮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먹고 가시라고 제가 이렇게 동영상 올리는 거 있으면은 그거는 따로 제가 정리해서 올리고 있거든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와이프하고 이번 주에는 알라딘에 보기로 했습니다. 우리 와이프가 만들어준 꽃도 예쁘고요. 요거를 저는 자랑을 하고 싶은데 좀 오래돼서 이제 색깔이 변하겠는데 뭐 이게 뭐 좋잖아요. 우리가 꽃꽂이 같은 거 우리 와이프가 많이 만들었는데 이거 자랑한다고 여러분이 피해보는 건 없잖아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